74페이지에 여기 중간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주기율표 그림이 있는데 이 점이 뭘 찍어놓은 건지 알겠죠? 원자과 전자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1족인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니까 점이 하나씩이고 2족인 애들은 2개니까 2개씩이고 뭐 이런 식으로 찍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14족이 이제 4개니까 이렇게 하나씩 찍었잖아요. 보이나 이거? 15족 이게 만약에 탄소처럼 14족이라서 원자과 전자가 4개면 하나, 둘, 셋, 넷 뭐 찍는 순서는 상관이 없으나 4개까지는 요렇게 하나씩 따로따로 찍어줘요. 그리고 만약에 질소처럼 원자과 전자가 5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찍고 5번째부터는 이제 쌍을 이뤄서 찍어주기 시작하는 거야. 4번째까지는 하나씩 찍고요. 5번째부터는 쌍을 이뤄요. 이 쌍을 5번째부터 찍는 이유가 뭐냐? 기본적으로 얘네는 8개를 채우고 싶어서 결합이라는 걸 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탄소처럼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애들은 4개 다 공유결합에 참여해서 8개를 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너도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너도 참여하고 너도 참여하고 너도 참여하고 혼자 있는 애들은 공유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애들 나중에 2개씩 결합해서 쌍을 이룰 수도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고 질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5개 중에 3개만 공유결합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8개가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미 쌍을 이루내는 공유결합에 참여 안 할 거고 나머지 3놈만 결합에 참여하여 이렇게 쌍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혼자 있는 전자는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똑같이 전자 2개인데도 헬륨 보세요. 얘 양쪽에 하나씩 안 찍었어요. 만약에 헬륨을 내가 전자 찍는데 얘 전자 2개 이렇게 찍어버리면 이거는 얘하고 얘는 나중에 다른 애하고 결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돼버려요. 근데 헬륨은 결합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찍을 때 2개를 이렇게 몰아서 찍어. 근데 18쪽은 잘 안 찍기도 하는데 여튼 기본적으로 혼자 있는 전자는 다른 놈과 나중에 공유 결합도 할 수 있는 전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쌍을 이루지 않고 혼자 있는 애들 있죠? 나중에 결합도 할 수 있는 이 전자들 얘네들을 홀전자라 그러거든요. 홀전자.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들. 그래서 이 홀전자가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결합의 수를 나타내는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자쌍 찍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고 합니다. 루이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점 찍어서 표시하는 걸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고 하고 지금부터 이 전자 점식을 저랑 찍어볼 건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산소 이러면 얘는 2주기 16족 16쪽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6개.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쌍을 이루어 찍으면 홀전자가 2개 남겠구나. 그럼 쟤는 결합을 2개까지 할 수 있는 애구나.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드린 학습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OF2라는 분자가 있어요. 얘를 이제 전자점을 찍어볼 건데 항상 가운데 들어가는 애는 공유결합 할 수 있는 개수가 제일 많은 애. 이놈이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산소는 결합을 몇 개까지 할 수 있습니까? 2개. 근데 플로리는 몇 개 할 수 있어요? 하나밖에 못하죠? 그래서 산소를 가운데 넣으시는 거예요. 더 결합을 많이 할 수 있는 애를 가운데 넣으시고 산소는 원자과 전자 6개. 자, 이거를 찍을 때 위치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원자과 전자를 뭐 하나, 둘, 셋, 넷 찍고 5, 6 이렇게 한 다음 여기에 플로린 2개를 그리셔서 공유를 시키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찍어놓고 양쪽에 플로린을 찍으셔서 결합을 시켜도 돼. 이거는 위치는 자기 맘이에요. 위치는 어차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의 분자 구조까지 따져가면서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진 않아요. 그러니까 위치는 상관이 없대. 전자쌍 개수만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이고 플로린은 7이니까 플로린이 여기 하나의 공유결합을 하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이렇게 다 찍어주셔야 돼요. 얘 공유 안 하는 전자쌍도 이쪽 플로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이렇게 하면 너하고 한 쌍 공유하고 얘하고 한 쌍 공유하고 이렇게 공유결합에 참여한 전자쌍을 우리 공유전자쌍이라 하죠. 공유전자쌍 2개 그려주시고
나머지 이제 비공유, 여기에 비공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얘는 공유 2개에 비공유 전자쌍 8개를 가지는 분자로구나. 이렇게 한눈에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위치는 상관없으니 전자쌍 개수만 맞춰주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전자쌍을 맨날 다 찍어서 표현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좀 쉽게 표현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공유 전자쌍을 그냥 짝대기로 표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짝대기 하나 그림은 공유 전자쌍 하나 가졌다의 의미고요. 여기에 플루오린, 여기에 플루오린 이렇게 붙여서 그리셔도 돼요. 요 짝대기를 결합선이라 부르거든요. 원래 정확한 이름은 결합선이에요. 그래서 산소 주변의 결합선 하나는 공유 전자쌍 하나. 그러니까 얘는 전자 개수로는 2개를 의미하는 거죠. 공유 전자쌍 하나니까. 그래서 공유 전자쌍 둘. 자, 비공유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해주는 방법을 루이스 구조 혹은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하는데, 이 루이스 구조는 비공유 전자쌍은 안 그려줘도 돼요. 루이스 전자점식은 공유든 비공유든 전자쌍은 다 찍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루이스 구조는 공유 전자쌍을 짝대기로 표현하고 비공유는 사실 안 찍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비공유가 안 찍어져 있어도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알아야 돼. 얘가 지금 공유 전자쌍 하나를 의미하는데, 그리고 얘도 공유 전자쌍 하나를 의미해. 그럼 산소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전자 4개, 8개 채워야 되잖아요. 나머지 4개 어딨지? 다 써였어? 7, 8? 비공유가 2개 있나 보구나. 이걸 안 찍어져 있어도 여러분이 알기는 해야 돼요. 원래 루이스 구조는 안 찍어도 상관은 없다. 찍고 싶으면 찍어도 돼요. 플루오린의 얘 공유 전자쌍 하나. 그래서 전자 개수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기본적으로 8개를 채워야 하니까.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지만 안 찍은 거구나. 안 찍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돼요. 얘는 구조 같은 경우는.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요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제가 다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암모니아잖아요. 가운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질소 들어가겠죠? 얘가 원자과 전자가 5이란 말이야. 찍어요. 위치는 상관없어요. 하나, 둘, 셋, 넷, 5. 뭐 여기에 쌍을 이루게 찍었다 하면 수소가 이제 하나씩 와서 붙을 거잖아요. 여기 수소가 붙고,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왜 열심히 찍는 연습을 하냐면요, 실제로 이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어서 표현하라는 서술형이 되게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학교 시험에서도. 그래서 쓸 줄을 알아야 되거든요. 요걸 구조로 표현한다 하면 공유전자쌍만 짝대기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공유전자쌍만 짝대기로 바꿔주시고, 사실 질소는 원래 원자과 전자가 5이므로 3개 공유결합해도 비공유가 한 쌍 남아야 돼요. 비공유 하나를 찍어주셔도 좋고 안 찍어도 상관은 없으나 안 찍어져 있어도 있다는 건 알아야 된다.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 이게 구조예요. 수소 위치는 상관없어요. 뭐 여기다 3개 찍으시든 여기다 3개 찍으시든 그 본인 마음이에요. 그 다음 산소. 자, O2를 한번 생각해보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6이죠. 2개의 공유결합을 할 거예요. 근데 2개의 산소밖에 없으므로 얘네들이 전자쌍 2개를 모두 공유해야 하는 형태죠. 자, 이걸 찍으실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2쌍을 서로 공유하여 너도 8, 나도 8 이렇게 생긴 애거든요. 근데 이걸 찍으실 때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전자를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자, 이렇게 찍어버리면 무슨 얘기가 돼요? 야, 이 전자는 또 공유결합에 참여할 수도 있어의 의미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미 얘는 공유결합을 2개 함으로써 이미 지금 8개가 다 채워진 상황이잖아요. 이미 8개가 다 채워졌으면 더 이상 공유결합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남은 비공유들도 모아서 찍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유결합이 끝났는데 이렇게 혼자 있는 전자가 있으면 안 돼요. 공유결합이 끝난 후에는 홀전자 그려주시면 안 됩니다. 비공유도 다 몰아서 찍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더 이상 결합할 수 없다. 이게 끝이다 라는 의미예요.
마찬가지 얘도 구조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는 짝대기가 2개 들어가겠죠? 얘네 지금 두 쌍공유를 했으니까 비공유는 뭐 찍어주셔도 좋고 안 찍으셔도 좋고 상관없어요. 비공유 위치 여기다 찍으셔도 되고 위아래에 찍으셔도 되고 본인 마음이에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CO2 가운데 누가 들어가요? 탄소죠. 여러분 탄소가 공유결합을 4개 할 수 있잖아요. 탄소가 제일 많이 하는 애죠. 결합을 4개 넘게 할 수 있어요? 결합 4개가 끝이에요. 따라서 탄소가 공유결합 제일 많이 하는 놈이기 때문에 만약에 분자에 탄소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걔가 중심이에요. 무조건 탄소가 가운데예요. 가운데에 탄소를 집어 넣으시고 산소는 기본적으로 2개까지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잖아요. 탄소는 4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쪽 산소와 2개, 이쪽 산소와 2개를 공유하면 돼요. 그럼 공유결합이 끝났으면 나머지 비공유는 몰아서 찍어주시고 탄소의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이쪽 산소와 2쌍 이쪽 산소와 2쌍. 자 그러면 탄소는 4개의 공유결합을 하면서 비공유 전자쌍 가져요 안 가져요? 기본적으로는 안 가져요. 탄소는 공유결합 4개 하면서 비공유를 가지지 않는 원자. 질소는 공유결합 3개 하고 비공유가 하나 있는 원자. 산소는 공유결합 2개 하고 비공유가 2개 있는 원자. 여러분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얘를 구조로 바꿔봅시다. 탄소하고 이쪽에 2중, 산소 또 이쪽에 2중. 비공유는 뭐 찍어도 좋고 안 찍어도 좋고 이건 본인 자유. 이해했습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N2 얘 몇 개까지 공유결합돼요? 3개까지 돼요. 그럼 N과 N이 몇 쌍을 공유하면 되겠어요? 3쌍 공유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로 한 쌍, 2쌍, 3쌍을 공유하면 너도 8, 나도 8인 상태가 되겠죠? 3중결합입니다. 얘를 구조로 표현하면 선 3개를 그시고 보통 비공유를 뭐 어디에 찍어도 상관은 없으나 보통 이쪽에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자는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는 성질들이 있어서 근데 뭐 상관은 없고요. 여튼 얘는 이제 3중결합을 해요. 4중결합도 있습니까 여러분? 4중결합 돼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3중이 끝이에요. 4중결합 없어요. 그러니까 C2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3중이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결합이고요. 그 다음 얘가 아까 배운 OH-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원자가 모여서 하나의 이온처럼 붙어 다니는 애들이 있죠. 이런 걸 다원자 이온이라 하잖아요. 다원자 이온의 전자점 찍으실 때는 마지막에 꼭 대괄호 하고 이온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쟤는 실제 이온이기 때문에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안에 공유결합부터 그려보죠. 산소가 원자과 전자가 6개예요. 이 중에 하나는 수소랑 공유를 해서 채웠는데 하나를 못 채운 거죠. 요 못 채운 하나를 어디선가 얻어왔어요. 전자를 하나 얻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렇게 생긴 애가 OH-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임의의 원소기호로 주면 되게 헷갈려요. 예를 들어 다음은 임의의 원소기호로 이루어진 어떤 화합물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랑 2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있는 AB와 밑에 있는 CB의 차이는 뭐예요? 위에 있는 AB의 A는 몇 쪽 원소인 거예요? 왜 이 마이너스가 붙었겠어요? 이 중에 공유전자쌍은 그럴 수 없으니까 비공유전자들 중에 한 놈은 어디서 얻어온 거란 뜻이에요. 하나를 얻었으니 이게 붙은 거예요 무조건. 그럼 이 비공유 6개 중에 한 놈은 원래는 없는 놈인데 얻어온 거구나. 그럼 A는 원래 원자과 전자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중에 하나만 자기 거잖아요. 6. 얘 원래 16쪽인데 한 놈만 공유결합하고 한 놈은 얻어왔구나. 이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C는 몇 쪽인 거예요? C는 몇 쪽 원소란 뜻입니까? 대괄호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공유결합한 거
둘 중에 하나만 자기 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이 실제로 다 자기 원자가 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7쪽인 거예요. 차이를 알겠어요? 이게 붙냐 안 붙냐에 따라 다른 종류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 구분 잘해요. 대괄호하고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무슨 뜻이다? 전자 중에 하나는 원래 내 게 아니다. 얻어온 거다. 따라서 원자과 전자 셀 때는 하나를 빼고 세셔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얘를 구조로 표현하면요. O 비공유 전자쌍 짝대기로 그리시고 다원자 이온들 표시할 때는 웬만하면 비공유도 찍어주세요.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가운데 공유전자쌍만 짝대기로 표현하고 대괄호 빼먹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H2O2 과산화수소인데요. 가운데 일단 누가 들어가요? 산소가 2개 들어갈 거예요. 자, 가운데 산소 얘가 원자과 전자가 이게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산소가 몇 개까지의 공유결합이 가능해요. 산소는 몇 개 공유결합? 2개 공유하고 비공유 2개 남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산소 주변에 짝대기가 몇 개까지 그려져야 되는 거야? 2개까지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여기다 이중결합을 집어넣고 이렇게 수소를 하시더라고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이 산소 주변에 전자쌍이 공유전자쌍이 3개가 나와버려요. 이게 아무리 전자 8개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얘가 가질 수 있는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개수까지 다 맞춰줘야 돼요. 따라서 이 산소는 이쪽 산소하고 한 쌍 공유하고 이쪽에는 수소하고 한 쌍 공유를 한 후 비공유를 이렇게 둘. 그래서 산소 하나당 이렇게 가운데다 넣어야 되겠네요. 이렇게죠. 산소 하나당 공유전자쌍 둘, 비공유전자쌍 둘. 항상 이 개수가 맞춰져야 돼요. 8개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얘가 가질 수 있는 공유전자쌍수, 비공유전자쌍 수까지 맞춰서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구조로 표현하면 하나의 짝대기는 여기, 하나의 짝대기는 여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비공유를 찍는다면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는 공유전자쌍 둘에 비공유전자쌍 둘을 가지지. 요거. 많이 잘못 그리는 친구들이 어떻게 제일 많이 잘못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요. 그럼 선생님 산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맞는데요? 에이, 공유전자쌍 3개, 비공유가 하나가 되잖아요. 이런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알아요? 이 산소가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중에 하나만 자기 거죠? 셋, 넷, 다섯, 15족이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항상 얘의 원자과 전자 수를 고려하여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수까지 맞춰주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CN- 처음 보는 이온이군요. 자, 왜 마이너스가 붙었다고요? 어쨌든 전자를 하나 얻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얻었냐? 탄소가 원래 원자가가 4개란 말이에요. 질소는 5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네 둘이 3쌍 공유를 해요. 3쌍 공유하면 질소는 8개가 되거든요. 탄소가 8개가 안 돼요. 하나 모자라죠. 그래서 탄소가 자기도 8개 채우고 싶어가지고 하나를 어디선가 얻어와요. 요 하나 얻어온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가의 음이온이 되는 이온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삼중결합인데 삼중결합을 하고도 탄소가 하나 모자라서 얻어온 거죠. 이걸 구조로 표현하면 얘네 삼중결합이니까 가운데 3줄 넣으시고요.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대괄호 빼먹지 마시고 사실은 이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둘 중에 하나는 원래 없는 전자인데 얻어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이온 되게 많이 나오는 이온이거든요. 이 이온의 이름은 사이안화이온이라고 불러요. 사이안화이온. 이름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많이 나오는 이온이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아주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예시 하나 들어볼 테니 대답 한번 해볼래요? A와 B는 몇 쪽 원소들일까요? A와 B는 몇 쪽 원소들일까요?
16, 하나 17. 무슨 얘기냐? 이게 붙었다는 얘기는 비공유 전자 중에 뭔가 하나는 원래 직계 아니었던 얘기예요. 어딘가서 하나는 얻어온 거예요. 이게 원래 상태였던 거예요. 이게 안 붙었다면. 그래서 A는 원자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 거고, B는 원자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는 16쪽, 하나는 17쪽. 근데 모자라니까 얘가 어디선가 하나를 얻어와서 채워갖고 이게 지금 붙은 거죠. 실제로 얘는 누구냐면 OCl-라는 이온이에요. OCl-. 그래서 얘가 산소가 원자가 전자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염소가 원자가 전자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이건데 지 하나 모자라잖아요. 하나 얻어와. 마이너스. 이런 이온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의미는 뭔가 비공유 중에 하나는 내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밑에 이온 결합 물질은 지울게요. 이번은 빠진 지가 이제 그 교육 과정에서 없어졌어요. 요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결합의 종류를 쓰라는 게 여러분 이거 분자 구조부터 그려줘야 되는데 얘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수소 그냥 전자쌍 하나 공유하면 끝나는 애인 거 알죠? 그럼 이게 무슨 결합이냐를 묻는 건데 당연히 공유결합인데 우리 공유결합도 종류를 2개나 배웠잖아요. 극성 공유, 무극성 공유. 그죠?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누가 봐도 무극성 공유결합 아니겠어요? 됐나요? 그리고 밑에 CH4를 먼저 하자면 여러분 얘가 어떻게 생겼어요? 탄소가 가운데 들어가고 짝대기를 몇 개 그어줘야 돼요. 얘 4개까지 공유결합 하잖아요. 4개 거요. 얘 4개까지 공유결합 하잖아요. 수소 집어넣으시고 문제에서 공유결합 종류를 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얘 이것도 다 무슨 공유결합이야? 극성 공유, 무극성 공유. 다 극성 공유죠. 따라서 얘는 극성 공유결합밖에 안 해요.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필요한 경우 쌍극자 모멘트도 표시하라 그랬어. 1번에 얘는 쌍극자 모멘트가 없으니까 제가 굳이 표시 안 했지만 얘 같은 경우 표시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항상 탄소가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탄소를 향하여 각각의 결합에 모두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됐죠? 자, 그 다음 얘 한번 그려봅시다. 그리셨습니까? 요놈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거 루이스 구조로 그릴 건데 가운데 n이 들어가는 건 알겠잖아요? 그러면 얘 짝대기를 어떻게 그어주셔야 돼요? 몇 개까지 그으면 돼요? 하나의 질소는 몇 개의 짝대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3개. 3개를 맞춰서 그리대. 플로리는 공유결합을 하나밖에 못하는 애예요. 그죠? 17쪽이니까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플로린하고 하나 붙고 그 다음 이중결합. 그죠? 이중결합 갖다 넣고 질소 이쪽에 다시 플로린 이렇게 결합을 하시면 돼요. 만약 비공유를 찍는다면 비공유를 찍는다면 어떻게 찍어주셔야 되겠어요? 질소는 비공유를 몇 개 가질까요? 비공유 전자 쌍 몇 개 가지는 애죠, 질소? 공유 셋에 비공유?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 생각해봐요. 5이에요. 그럼 공유 셋에 비공유가 하나 있는 애 아니에요? 이게 나와줘야 된다니까. 머릿속에 질소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지? 5개. 하나, 둘, 셋, 넷, 5. 쌍을 하나 이루니까 이건 비공유 전자쌍으로 하나 존재하고 나머지 3놈만 공유에 참여하겠구나.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질소는 3개의 전자쌍 공유를 하고 비공유를 하나씩 가지겠구나가 바로 나와야 되더라고. 플로리는 하나 공유 결합하고 몇 개의 비공유를 가지는 애예요. 최원자과 전자가 7인데 그럼 비공유가 3개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이쪽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긴 애예요. 전체적으로 그리자면. 그럼 얘는 무슨 공유 결합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무슨 공유결합에 속하냐면 무극성 공유결합에 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두 놈은 뭐야? 극성 공유에 속한단 말이죠. 얘는 결국 무극성 공유와 극성 공유를 다 가지고 있는 물질이군요. 거기다 쌍극자 모멘트? 무극성 공유결합은 쌍극자 모멘트가 없겠지만
극성 공유결합은 쌍극장 멘트가 있을 거예요. 플루오린 쪽으로 끌리겠구나까지 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 분자의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을 다 가질 수도 있구나. 이해했습니까? 그려줄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요거는 4번은 빼겠습니다. 지금 빠진 거라. 자,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졸리신 분들. 자, 지금부터 정신 차리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별거 없죠? 뭐 점 찍는 거는 우리 통합과학 때도 아마 연습을 좀 했을 거고. 제가 물 분자를 좀 그려볼게요. 물이 이제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비공유가 둘에 뭐 위치는 제 마음대로 그릴게요. 공유가 둘,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러분 실제로 물 분자가 이렇게 일자가 아닌 건 알죠? 일자로 안 생긴 건 알죠? 실제로 물 분자 이렇게 한쪽으로 수소가 쏠려 있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왜 쟤는 일자가 안 돼요? 왜 일자로 안 그리죠? 왜 일자 모양으로 생길 수가 없을까요? 에요. 자, 이게 얘는 공유전자쌍 둘에 산소 기준으로 봤을 때 비공유전자쌍을 둘 가져요. 그러나 공유든 비공유든 어쨌든 다 전자잖아요. 다 마이너스라고요. 쟤네 전부. 공유든 비공유든. 안 그래요? 여러분 같은 마이너스끼리는 서로서로 어떻게 하겠어요? 밀어요. 이 산소 주변에 비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 이 모든 전자쌍들은 다 지들끼리 서로서로 밀고 있어요. 하나의 전자쌍에서 이렇게 밀 수는 없어요. 이거는 쌍인데 이 쌍들끼리는 서로 밀어서 최대한 어떻게든 멀리 떨어지려고 해요. 왜? 마이너스는 서로 싫어하니까 청력을 작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는 최대한 멀어지는 위치에 있고 싶어요. 그럼 자, 산소 주변의 전자쌍들만 봅시다. 어쨌든 얘네 공유 둘, 비공유 둘 아니겠습니까? 공유 둘, 비공유 둘 다 전자쌍이니까 똑같이 표현한다고 하면 자, 여러분 얘네가 최대로 멀어질 수 있는 모양 90도가 최대입니까? 얘네가 최대한 멀어질 수 있는 거리는 90도예요? 더 멀어질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얘네는 서로서로 더 멀게 위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려워요? 아니면 메테인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메테인 같은 경우 여기 수소잖아요. 얘네는 공유전자쌍만 4개잖아. 공유전자쌍도 다 전자쌍이에요. 얘네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싶어요. 다 마이너스라서. 그럼 얘네 진짜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90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게 최대야? 아니잖아요.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얘 무슨 모양 이루고 있죠? 메테인 분자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요? 밑에 4개가 전화붙은 밑에 4개요? 얘 밑으로 쏠려 있진 않고요. 서로 최대한 다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양으로 굳이 그리자면 이러한 형태죠. 이게 뭐예요? 정사면체. 가운데 탄소가 쏙 들어가고 수소 이렇게 꼭지점에 하나씩 붙은 형태예요. 이렇게 되면요. 한 각이 90도보다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전자들은 서로서로 밀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든 서로 제일 멀리 떨어지려고 하거든요. 그럼 90도보다 더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모양이 있다면 그 모양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사면체 형태로 존재하게 되면 이 각이 몇 도가 나오냐면 90도보다 더 멀어져서 얘가 109.5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메테인은 저렇게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거든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거랑 비교해서 물도 한번 봐요. 물은 얘는 이제 공유전자쌍이 4개고 물은 2개가 공유, 2개가 비공유이지만 어쨌든 공유든 비공유든 다 전자쌍인 건 똑같아요. 따지고 보면 다 전자예요. 그래서 얘네도 최대한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90도 위치에 있지 않아요. 저 전자쌍들도. 어떻게 있어요? 얘도 사면체를 그려보면 산소가 가운데 쏙 들어가고 두 놈이 공유, 두 놈이 비공유 이런 형태로 꼭지점에 이렇게 전자쌍들이 위치한단 말이에요. 사면체 형태로. 근데 두 놈은 비공유고 두 놈만 공유니까 수소가 여기에만 붙어 있고 저 2개에는 안 붙어 있는 것 뿐이고요. 아까 요 메테인이랑 비교해보면 얘는 4개가 다 공유니까
공유가 여기 수소가 다 붙어있고 얘는 이 중에 두 개만 공유니까 두 쪽에만 수소가 붙어있을 뿐 중심의 전자쌍 위치로만 따지고 보면 둘 다 사면체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전자쌍이 4개가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게 이 모양이라서 그래요. 서로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근데 자 우리는 얘 분자 구조가 무슨 모양이냐? 얘는 정사면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요. 메테인은 분자 구조가 정사면체 모양이다. 그럼 물 분자도 분자 구조는 정사면체 모양이라 그럽니까? 아니요. 비공유 전자쌍은 분자 구조에 포함을 안 시켜요. 공유 전자쌍하고 여기 붙어있는 수소. 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데까지만, 그러니까 전자쌍 밑에 다른 원자가 결합돼 있는 부분까지만 분자 구조로 쳐줘요. 그래서 얘는 4개가 다 수소가 붙어있으니 여기까지가 싹 분자 구조여서 정사면체 구조라고 표현하지만 얘는 전자쌍은 사면체로 위치하지만 요 비공유 전자쌍은 분자 구조에 포함을 안 시키기 때문에 분자 구조로는 빨간색으로 표현한 데까지만 이 분자 구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분자 구조는 정사면체라고 표현을 안 해요. 얘 분자 구조는 산소에 수소 2개가 이렇게 밑으로 몰려있는, 사실은 그 몰려있는 이유가 사면체 4꼭지점 중에 2개에만 수소가 붙어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옷자 모양, 이런 모양을 얘 분자 구조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얘는 정사면체 구조라고 표현 안 합니다. 이런 거 이제 구분형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가 이거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이제 전부 내 각도가 109.5, 109.5 딱 이렇게 완벽하게, 왜냐면 얘네는 4개가 다 공유전자쌍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미는 힘이 완벽히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얘는 정확한 정사면체를 이루면서 각도가 정확히 109.5를 딱 이루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 얘는 정확히 109.5, 109.5, 109.5가 나오냐? 라고 묻는다면 얘는 이게 안 나와요, 사실. 왜 안 나오냐면 비공유가 미는 힘하고 공유가 미는 힘이 좀 달라요. 얘는 공유만 4개라서 미는 힘이 똑같으니까 이게 됐는데 얘는 공유랑 비공유가 섞여 있어서 얘네끼리 미는 힘하고 얘네가 미는 힘하고 얘네가 미는 힘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누구가 미는 힘이 세냐? 공유하고 비공유 중에 기본적으로 비공유들이 힘이 좀 세요. 비공유가 힘이 세요. 그러면 만약에 넷 다 공유였으면 여기가 109.5겠지만 여기가 비공유예요. 그럼 이 각도는 109.5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비공유가 미는 힘이 세요. 그럼 요 각은 109.5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아요. 4개가 미는 힘이 똑같으면 딱 109.5겠지만 위에 비공유가 미는 힘이 세. 쟤네가 밀잖아요? 얘네가 이렇게 줄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각은 109.5가 안 돼요, 실제로. 완벽한 정사면체가 안 나온다는 거죠, 얘는. 그럼 이 각은 몇 도냐? 자, 이거 이따 정리 다 해드릴 거예요. 얘는 104.5도밖에 안 나와요. 비공유가 미는 힘이 세서 그래요. 그리고 사이각이 몇 도냐라고 물어볼 때는 항상 공유 사이의 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비공유 사이의 각 같은 건 안 물어봐요. 항상 공유 사이의 각도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도는 109.5보다 작다. 왜냐면 비공유가 미는 힘이 세다. 자, 그러면 누가 분자가, 물 분자가 이렇게 생긴 걸 누가 눈으로 봤어요? 메테인 분자가 이렇게 생긴 걸 누가 현미경으로 봤냐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기술력이 안 돼요. 이걸 눈으로 봐서 알아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알아냈냐? 야, 전자쌍들은 당연히 서로서로 다 밀지. 왜냐면 난 마이너스니까.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하지 않겠어? 그럼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모양이 이거잖아. 이렇게 미루어 짐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전자쌍들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 그래요. 이 전자쌍 반발 이론을 이용하여 야, 얘는 이렇게 생겼겠다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물론 실험적으로 확인은 할 수 있으나 눈으로 이렇게 사면체가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실험적으로 확인할 때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여러 가지 필요해요. 그래서 전자쌍 반발 이론을 이용해서 우리는 분자 구조를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얘네가 미는 힘이 다 똑같지가 않다. 반발력 크기를 비교할 때 비공유끼리가 힘이 제일 세요. 미는 힘이 비공유가 제일 세고, 그 다음이 비공유 공유, 그 다음이 공유가 제일 약해요. 그러다 보니
비공유 전자 쌍수가 많을수록 공유 사이의 각도는 점점 쪼그라들어요. 왜냐면 비공유들이 더 세게 밀기 때문에 비공유가 많을수록 얘가 각이 작아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공유끼리 미는 힘이 제일 약하다. 그러면 왜 비공유는 힘이 세고 공유는 약할까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요. 왜 미는 힘이 비공유가 셀까요? 양전화? 공유전자쌍은 이 극성 공유결합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비공유전자쌍은 어쨌든 산소가 혼자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공유전자쌍은 수소랑 같이 쓰잖아요. 수소가 산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공유전자쌍은 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수소랑 같이 쓰기 때문에 산소에 찰싹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수소 쪽으로 이렇게 가 있어요. 반면 비공유전자쌍은 산소에 찰싹 붙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100% 산소 거니까. 안 그래요? 그럼 더 거리가 가까운 애들이 미는 힘이 세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더 찰싹 붙어 있어서 그래요. 요 공유전자쌍들은 수소가 땡기니까 살짝 수소 쪽으로 가 있으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여기에 수소가 아니라 플루오린이 된다. 이러면 모양 자체는 비슷하지만 각도가 살짝 바뀌어요. 왜냐면 이게 플루오린이 돼버리면 요 전자쌍 위치가 수소일 때랑 또 다르잖아요. 왜냐면 얘네들 전기 음성도가 다르니까 이 거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와서 붙냐에 따라 이 공유전자쌍 위치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반발력도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양은 똑같다 하더라도 누가 와서 붙냐에 따라 이 각도는 조금씩 사실은 바뀌어요. 제가 아까 이거 104.5도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물일 때나 H2O일 때나 정확히 104.5가 나오고요. 이게 플루오린으로 바뀌면 사실 104.5가 아니에요. 조금 변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미세한 각도까지는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략 104.5에 가깝다. 약 104.5다. 여기까지만 따질 수 있으면 돼요. 모양이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 약 104.5도를 이루겠구나. 요 정도만 비교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분자 구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자쌍 반발 이론을 이용한 분자 구조가 총 5개가 있는데 우리 잠깐만 쉬고 이 5개를 오늘 배울 거예요.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면 분자 구조. 전자쌍 반발 원리를 이용해서 알아낸 분자의 구조는 총 5가지입니다. 그래서 분자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제 지금부터 그거를 볼 건데 첫 번째 분자 구조는 직선형이에요. 직선형의 직자는 생략하기도 해요. 그냥 선형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일자로 생긴 일자 모양으로 생긴 분자를 말하거든요. 그럼 어떤 애들이 직선 모양이냐? 자, 1번 이원자 분자들. 이원자 분자가 뭐야? 두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죠. H2, N2, O2. 아니, 예를 들어 이원자 분자 H2야, N2야, O2야 이러면 H2 이렇게 생겼잖아요. 수소 2개로. 아니, 2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가 직선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무조건 일자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H2 뭐 이렇게 생겼으면 당연히 직선. N2도 뭐 이렇게 생겼는데 삼중결합이든 이중결합이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2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무조건 분자 구조는 일자일 수밖에 없고 뭐 꼭 이런 애들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HF다. 뭐 HCl이다. 뭐 이런 애들을 생각해보면 얘네는 2개가 다른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 뭐 이런 식의 모양이겠지만 그렇다고 이것도 일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죠? 양쪽에 똑같은 게 붙었든 다른 게 붙었든 2개로 돼 있으면 다 일자죠. 이건 상식적으로. 그래서 일단 이원자 분자는 무조건 일자 모양이고요. 자, 문제는 이원자 분자가 아닌데 일자인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3원자 분자, 4원자 분자. 자, 제가 통틀어 다원자 분자로 표현하겠습니다. 2개보다 많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자가 되는 애들. 대표적인 예로 CO2를 보시면 되는데 CO2는 옆에다 쓸게요. CO2는
가운데 탄소 들어가고 우리 아까 찍어봤잖아요. 산소와 양쪽에 이렇게 뭐 비공유는 찍어도 좋고 안 찍어도 좋은데 제가 산소의 비공유를 찍는다 해도 여러분 분자 구조는 가운데 놈만 보는 거예요. 끝에 달린 애는 볼 필요가 없어요. 분자 구조는 가운데 놈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가운데 탄소를 보시면 이쪽의 전자쌍, 이쪽의 전자쌍. 여러분 이거 이중결합이지만 어차피 얘네 둘이는 이렇게 떨어질 수는 없는 관계거든요. 무조건 붙어서 다녀야 되는 관계이다 보니 분자 구조 따질 때는 이중결합도 그냥 단일처럼 보셔도 돼요. 어차피 붙어 다니는 애들이니까. 그러면 탄소 주변에 공유전자쌍만 2개 있고 탄소는 원래 비공유가 있어 없어? 없는 애들이잖아요. 공유전자쌍 2개. 얘네가 서로 밀어. 최대한 멀어질 수 있는 각도는 몇 도? 180도. 안 그래요? 공유전자쌍만 2개인데 최대한 멀어지려고 해. 몇 도가 될 수밖에 없냐? 180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애가 직선이 된다는 거야. 즉 여러분 다원자 분자이면서 직선 모양이 되려면 조건이 중심 원자 기준입니다. 가운데 있는 원자만 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놈은 볼 필요가 없어요. 중심 원자 기준 공유전자쌍이 2개에 비공유전자쌍이 0개 없는 애들. 여기서의 공유전자쌍은 2중, 3중도 일단 하나처럼 칠 거예요. 분자구조 따질 때는. 가운데 놈이 공유만 2개 있고 비공유는 없을 때 얘네는 일자가 될 수 있어요.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각도가 180도잖아요. 이해되죠?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CO2 말고 또 이런 애가 누가 있냐? 자, 여러분. HCN이라는 애가 있어요. HCN. 얘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일단 당연히 탄소가 가운데 들어가요. 탄소를 가운데 집어넣고 수소는 어차피 공유결합을 하나밖에 못하잖아요. 나머지 3개를 질소랑 다 해요. 질소는 공유결합 3개까지 하고 비공유 하나를 가지지만 주변에 있는 A의 비공유는 사실 의미가 없고 가운데 놈을 보시는 거예요. 가운데 놈이 탄소인데 탄소 주변에 공유만 2. 어차피 3중결합도 떨어질 수는 없는 관계니까 여기선 단일처럼 봐요. 탄소 주변에 공유만 2, 비공유 없어.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각도 180도. 안 그래요? 이런 애들이 직선이 된단 말이죠. 가운데에 공유 없이, 비공유 없이 공유만 2개 있는 애들. 자, 또 어떤 애가 있냐면 BeF2라는 분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베릴륨이 원자가 전자가 몇 개짜리죠? 이게 몇 쪽이에요? 수헬리배 2족. 원자가 전자가 2개예요. 그러면 얘는 원자가 전자가 2개에 플로리는 어차피 하나씩밖에 공유결합 못하니까 얘랑 이제 하나씩 할 거예요. 얘 2개랑 이렇게 하나씩 하고 얘가 비공유를 가지겠지만 사실 이 플로린의 비공유는 분자 구조하고는 큰 관계가 없고 가운데 베릴륨이라는 놈이 비공유 없이 공유만 2 가지니 당연히 사이각 180도 직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분자는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쟤 뭐가 이상해요? 이상한 거 없어요? 가운데 베릴륨이 비공유 없이 공유만 2이에요. 뭐가 이상하죠? 지금 베릴륨 공유결합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죠? 전자 몇 개 채워졌어요? 원래 원자가 전자 2개인데 2개가 다 공유결합 참여했어요. 이제 전자 몇 개 됐어요? 4개 됐죠. 이걸로 끝이에요? 원래 8개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베릴륨이 바로 예외 1번입니다. 무슨 예외예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예외. 공유결합을 다 해도 8개가 안 차는 놈. 대표적인 예외 1번 베릴륨이에요. 얘는 공유결합 다 해도 몇 개밖에 안 차요. 4개밖에 안 차요, 전자가. 이게 끝이에요. 8개가 안 돼. 그래서 얘는 예외 1번 옥텟 만족을 안 해요.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일단 요 놈이 1번 예외. 어쨌든 직선이에요. 어찌됐든 모양은.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애도 있어요. C2F2라고. C2F2.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해보면 가운데 C가 일단 들어가요. 얘가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4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고 플로린을 하나밖에 못하니까 하나씩 플로린이랑 붙고 가운데 3중을 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네가 전자 수를 다 채우는데 지금 4원자 분자잖아요. 가운데 탄소를 얘 기준으로 보시면 탄소 주변에 비공유 없이 공유만 둘 180이죠. 요쪽 탄소 기준으로도 비공유 없이 공유만 둘 역시 180이죠. 그럼 여기도 180, 여기도 180, 결국 직선이죠. 4원자 분자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데 놈들이 비공유 없이 공유만 2개 가지면 직선이 될 수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2원자 분자는 당연히 직선이고 3원자 분자부터는 가운데 놈이 비공유 없이 공유만 둘. 여기서는 2중, 3중도 단일처럼 쳐라. 어차피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니까. 이해되죠? 이런 애들이 직선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직선 구조 했으니까 두 번째 분자 구조 할게요. 두 번째 분자 구조가 구분형. 아까 전에 물처럼 생긴 애들이에요. 구분형은 어떻게 생겼냐? H2O 산소가 있고 비공유 둘의 공유 둘을 가지는 놈이구나. 비공유 둘의 공유 둘을 가지는 놈. 얘네는 일자가 될 수 없어요. 왜? 비공유가 공유를 밀기 때문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때 사이각이 몇 도? 104.5도가 나오는 애들이에요. 뭐 꼭 H2O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어요. 뭐 OF2나 아니면 뭐 OCl2 이런 다른 분자들도 될 수 있지만 수소 대신 수소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들은 다 공유결합을 하나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수소 자리에 17쪽 다 바꿔서 올 수 있어요. 바꿔서 와도 분자 구조가 바뀌진 않아요. 대신 이제 이 사이각이 약 104.5도. 그래서 정확한 104.5는 아니게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대략 104.5에 가깝고 요렇게 구부러진 시옵자 모양이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을 구분형 구조라고 해요. 그러면 구분형 구조가 되려면 조건이 중심 원자 주변, 항상 가운데 놈만 보는 거예요. 주변 놈은 필요가 없어. 중심 원자 주변 공유 전자쌍이 2개에 비공유 전자쌍도 2개를 가지는 애들이 이런 구분형을 가질 수 있죠. 공유 둘, 비공유 둘 이러면 구분형이 돼요. 약 사이각 104.5도가 되는. 이해돼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분자 구조로 갈게요. 세 번째 분자 구조. 얘는요, 평면 삼각형이에요. 평면 삼각형 구조라 하면 BF3라는 애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생겼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붕소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붕소 몇 쪽인지 생각해봐요. 13쪽. 수, 헬, 리, 배, 붕 13쪽. 원자과 전자 3개짜리예요. 그러면 얘 원자과 전자가 3개니까 공유결합도 3개까지 된단 말이에요. 자, 플로린, 플로린, 플로린. 중심에 비공유 없이 공유만 셋. 얘네들 미는 힘은 완벽히 똑같습니다. 셋 다 똑같이 플로린과 결합했고 모두 공유전자쌍이기 때문에 얘가 미는 힘이 완벽히 똑같아요.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각도 몇 도? 셋이 미는 힘이 똑같아. 120도. 그럼 얘 모양은 딱 정삼각형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평면 삼각형 구조예요. 비공유 없이 공유만 셋. 120, 120, 120 딱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 이것도 이상하죠? 지금 가운데 있는 붕소가 옥텟 만족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원자과 전자 3개였는데 3개 공유결합해서 6개밖에 안 채웠잖아요? 붕소 대표적인 예외 2번입니다. 아까 전에 베릴륨이 예외 1번이었잖아요. 옥텟 만족을 안 하는. 붕소가 예외 2번이에요. 옥텟 만족 안 하는. 옥텟 만족을 안 하는 원소 딱 이거 2개 나와요. 베릴륨, 붕소. 얘네 둘밖에 없어요. 여튼 얘는 삼각형 모양이에요. 그러면 평면 삼각형 구조가 되기 위한 조건. 얘는 중심 원자 기준입니다, 여러분. 중심 원자 기준. 항상 중심 원자 기준
공유전자쌍이 3개에 비공유전자쌍이 0개. 이런 애들이 삼각형이 될 수 있어요. 자, 얘만 있냐? 또 어떤 분자가 있냐면 CH2O라고 있어요. CH2O니까 C가 가운데 들어가겠죠? 자, C를 가운데 집어 넣으시고 얘가 4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는데 수소는 어차피 2개까지밖에 못하기 때문에 하나씩 수소 2개랑 하나씩 공유를 해요. 산소 2개까지 공유결합 가능하죠? 이중결합을 산소랑 하면 비공유가 산소에 이렇게 2개 생기고요. 얘가 CH2예요. 근데 얘도 탄소는 일단 비공유가 없잖아요? 공유만 4개 가지잖아요? 근데 하나가 이중결합이기 때문에 비공유 없이 공유만 3개 가진 것 같은 상태가 되죠. 얘도 삼각형이 나와요. 근데 얘는 이 사이각이 정확히 쟤처럼 120이 나올까요? 완벽한 120도? 가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얘는 여기가 이중결합, 여기가 단일결합, 전자수가 다르죠. 미느님이 100% 똑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얘는. 그러면 이 각도를 알파라 하고 요 각을 베타라 했을 때 알파와 베타 중 누가 더 크겠어요? 누가 크겠어요? 미느님이 단일이 세겠어요? 이중이 세겠어요? 상식적으로. 이중이 세단 말이에요. 전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알파가 베타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완벽한 120이 안 나오고 실제로 이 알파가 122도쯤 나오지만 우리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자세한 각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얘는 약 120에 가깝다. 이것까지만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완벽한 정삼각형은 아니에요. 얘는 완벽한 정삼각형이 나오거든요. BF3는. 근데 얘는 살짝 이등변에 가까운, 그러니까 정삼각형 거의 가깝지만 아주 약간 이등변이네죠. 사실은. 그치만 어쨌든 이런 애도 평면 삼각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중심 원자의 비공유 없이 공유만 3개 들어가는 애들. 이런 애들이 평면 삼각형이고 약 사이각 120도를 이루게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분자 구조를 3개 했어요. 직선, 구분형, 평면 삼각형 3개 했잖아요. 요 세 놈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 직선, 구분형, 평면 삼각형 요 세 놈의 공통점. 얘네는 전부 평면 구조예요. 평면 구조. 무슨 얘기냐? 이게 어려운 말로 유식하게 설명하면 분자를 이루는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상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상에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직선, 구분형, 삼각형 다 이거 평면 구조예요. 평면 구조.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상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입체 구조가 나오겠죠? 평면 구조 3개 했으니까 총 5개의 분자 구조 중에 3개를 했잖아요. 2개는 입체예요. 4번째 구조는 다 쓰셨나? 이렇게 모양대로 책에 구분을 해주는 책이 별로 없어요. 4번째 구조는 자 제가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대표적인 얘가 누구냐면 암모니아예요. 얘가 어떻게 생겼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질소가 원자과 전자가 5이니까 이제 하나, 둘, 셋, 넷, 5 하고 수소가 이렇게 하나씩 공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로 이게 90도겠냐? 아니다 이거예요. 자, 얘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질소가 꼭지점에 비공유를 하나 가지고 존재하고 이쪽에 수소, 이쪽에 수소, 이쪽에 수소, 산발이처럼 밑에 수소가 3개 달린 모양. 위에 비공유 하나 있고 공유 셋이 밑으로 쏠려있는 이게 만약에 넷다 공유였으면 정사면체가 됐을 텐데 실제로 비공유가 공유보다 미느님이 좀 세기 때문에 요 각도는 정사면체의 그 각도보다는 좀 작아요. 모두 4개만 공유가 있는 애보다는 조금 이렇게 줄어요 각도가. 그래서 이 각도가 몇 도가 나오냐면 107도가 나옵니다. 넷다 공유면 109.5도가 나오는데 하나가 비공유기 때문에 저놈이 미는 힘이 세가지고 요 사이각이 107도가 돼요. 이러한 모양을 위에 한 놈 원자 붙고 밑에 산발이처럼 이렇게 3개 붙은 형태. 자, 이러한 모양을 우리는 삼각뿔형이라고 해요.
삼각뿔형. 뿔입니다. 뿔. 됐나요? 자, 삼각뿔형이 그럼 되기 위한 조건. 중심 원자 주변에 공유 전자쌍이 하나. 비공유, 미쳤나봐. 공유가 셋. 비공유가 하나. 이렇게 생겨야 삼각뿔이 될 수 있어요. 비공유 하나에 공유 셋이 밑에 몰려있는 형태. 이게 뿔입니다. 됐습니까? 자, 뿔형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소 대신 뭐 플로린이 와서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질소 대신에 뭐 인 같은 주기율표에서 질소 밑에 인이 있거든요. 다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애들이라서 어차피 비공유 하나에 공유 3개 가지는 건 똑같아요. 같은 15족이면 가운데가 인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요 수소가 뭐 플로린이나 이런 17족으로 바뀌어도 모양 자체는 뿔인 건 똑같아요. 다만 사이각은 조금 바뀌어요. 왜냐하면 공유전자쌍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107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뿔 모양이면 약 107도에 가깝다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분자 구조는 가 뭐죠? 얘가 정사면체예요. 이게 정사면체. 정사면체의 대표적인 얘가 메테인이죠. 메테인 CH4 얘인데 얘는 정말 공유만 정확히 4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탄소 쏙 들어가고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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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렇게 생긴 애예요. 정말 이렇게. 그래서 진짜 사이값이 109.5도가 나오는 이게 정사면체 구조예요. 그럼 정사면체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중심에 비공유 하나도 없어야 돼요. 공유만 딱 4개. 정사면체가 되기 위한 조건은 중심 원자 이렇게 쓸게요. 공유만 넷, 비공유는 빵. 이렇게 돼야 정말 정확한 정사면체가 나오게 돼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자, 얘하고 제가 얘를 좀 비교해 볼게요. 만약에 CH4인데 C, H, H, H 해놓고 자, 한 놈이 딴 걸로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러면 요 각이 정확한 109.5가 될까요? 넷다 공유인 건 같지만 여기에 전자쌍 위치가 나머지 세 놈하고 살짝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왜냐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다르니까. 그럼 이제 미는 힘이 조금 달라져요. 저놈만. 그럼 이게 완벽한 109.5는 안 나와요. 사실 이 경우는. 정사면체도 아니고 약간 틀어진 사면체겠죠. 아주 조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사면체라 보기는 어렵고 그냥 사면체라고 불러야 맞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공유가 4개면 거의 109.5에 가깝기는 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찬가지 만약에 그러면 이쪽에 하나가 더 바뀌었다. 2개가 플로린이고 2개가 수소다. 이거 정사면체 돼요 안 돼요? 완벽한 정은 안 나와요 이 경우도. 약 109.5에 가까운 거지 이게 4개가 미는 힘이 완벽히 똑같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정확한 109.5 정사면체가 나오려면 어떤 경우? 4개가 똑같은 게 붙어 있을 때만 완벽한 109.5가 나오고 하나라도 다른 걸로 바뀌면 사실은 조금 109.5에서 바뀌어요. 그러나 거의 109.5에 가깝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2개 4번의 삼각뿔하고 5번의 정사면체 이 두 놈의 특징은 뭐겠어요? 이제 입체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분자를 이루는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5가지의 분자 구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제가 아무 분자나 하나 그려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에서 알파, 베타, 감마, 대소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알파부터 가보죠. 알파는 약 몇 도일까요? 네. 항상 누구를 보는 거야? 가운데. 중심 원자. 가운데 놈이 누구냐를 보는 거예요. 요 알파를 이루는 부분의 가운데는 질소죠.
전체 볼 필요 없어요. 이 각도를 이루는 애들 중에 가운데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요 각도를 이루는 애 중에 가운데는 질소잖아요. 자, 얘 무슨 모양을 이루고 있을지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 질소. 여기 질소 중심으로 봤을 때 여기는 무슨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알파는 약 몇 도예요? 여러분, 질소 비공유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공유전자쌍 3개 가졌죠? 질소 비공유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얘 원자가전자 5개에 공유 3개 가지고 비공유 하나 가지는 애예요. 얘 비공유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질소 주변에 비공유 하나 공유 셋, 비공유 하나 공유 셋이면 무슨 모양이에요? 찾아봐요. 비공유 하나에 공유 셋. 제가 5개 적어드렸잖아요. 중심 원자에 비공유 하나 공유 셋. 누구? 뿔. 저거 몇 도예요? 약 107도. 뿔이니까. 이렇게 찾으시는 거라고요. 비공유가 안 찍어져 있어도 여러분이 찍혀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야 돼요. 이 개수를 이용해서. 물론 정확한 107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이 뿔에 붙어있는 세 놈이 완벽하게 똑같진 않기 때문에 정확한 107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약 107도가 될 거다. 그럼 베타는? 저건 중심 원자가 쟤는 이제 탄소죠? 얘만 보는 거예요. 탄소 주변에 지금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쟤 무슨 모양이에요? 무슨 모양이에요? 탄소 비공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 비공유 없이 공유만 3개. 이중결합은 하나처럼 쳐도 된다 했잖아요. 모양 따질 때는. 그럼 공유 없이 비공유 없이 공유만 셋. 무슨 모양? 평면 삼각형. 이 몇 도? 약 120도.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얘 주변에 공유와 비공유가 몇 개인지를 이용해서 찾는 거예요. 그림을 신경 쓰지 마요. 그림은 각도에 맞춰서 안 그려줘요. 알겠습니까? 감마는 무슨 모양일까요? 감마의 중심 원자는 누구예요? 산소예요. 자, 얘는 몇 도? 얘 몇 도? 아니죠, 아니죠. 산소 비공유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있어요. 제 지금 공유 몇? 툴. 비공유 몇? 산소 비공유 2개 가지는 아니에요? 원자과 전자 6에 공유들의 비공유 수를 가지는 애. 얘 비공유 둘 있어갖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공유들 비공유들 몇 도? 약 104.5도. 이렇게 따지는 거라고. 그림의 모양이 실제 각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어놔야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 이해되죠? 이게 분자 구조예요. 그러니까 얘가 중심 원자의 공유가 몇 개고 비공유가 몇 개인지 여러분이 이 정도는 따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자 구조가 나와. 각도도 외우셔야 되고 5개. 응?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필기해 놓은 분자를 한번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이원자 분자 할 때 여러분 같은 이원자 분자라도 예를 들어 이런 H2 같으면 H2 같으면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같은 이원자 분자여도 HF야?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여러분. H2 같으면 이게 무극성 공유결합 아니겠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쌍극자 모멘트가 0이고 부분 전하도 없는, 그죠? 완벽한 중성. 근데 얘는 아니잖아요? 같은 직선이지만 얘는 분명 쌍극자 모멘트가 있단 말이에요? 플로린 쪽으로 끌릴 거라고요? 그러면 이 H2는 분자가 완벽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띄는 중성 분자가 돼요. 분자 자체가 완벽한 중성이에요. 반면 얘는 분자가 완벽한 중성이 안 나오죠. 왜냐? 플로린 쪽이 살짝 마이너스, 수소 쪽이 살짝 플러스 해가지고 얘는 아예 요 분자 자체가 살짝 풀마, 전하를 띄는 분자가 돼요. 이게 결합이 전하를 띈다 하고 분자가 전하를 띈다가 약간 의미가 달라요. 원래 분자라는 이름을 가진 애는 기본적으로는 중성이어야 해요. 그러나 이런 애들은 중성이 안 나온다. 분자이지만 양쪽에 풀마를 띄는 어떤 덩어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처럼 완벽하게 중성을 이루는 분자를 무극성 분자. 이 무극성 공유결합이랑은 좀 달라요. 무극성 분자. 얘처럼 분자인데 살짝 풀마를 띄면 극성 분자라 그래요. 아니 선생님 이게
무극성 공유결합이랑 극성 공유결합이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데요?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니 무극성 분자고 극성 공유결합을 하니 당연히 극성 분자죠? 자! 어떤 애들이 나타나냐면 이런 애들이 나타나서 문제가 돼요. 얘 한번 잘 보세요. CO2. 요거 공유결합만 따져봐요. 이거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무극성 공유결합이에요? 극성 공유결합이죠. 탄소와 산소가 했으니까. 분명히 쌍극자 모멘트도 있어요. 이 방향으로 끌려요. 그래서 여기 부분 전하도 있어요. 얘가 풀마. 제가 아이고. 얘가 풀마. 얘가 풀마. 이렇게. 델타는 뺄게요. 귀찮으니까. 어쨌든 쟤는 극성 공유결합이다 이거죠. 분명 쌍극자 모멘트가 있어요. 근데 얘 분자 전체적인 구조를 보세요. 일자죠, 일자. 직선이죠. 자, 직선 구조에서 양쪽으로 똑같은 힘으로 당겨요. 두 힘을 더해봐요. 전체적으로 알짜 힘이 얼마예요? 0. 플러스 마이너스 빵이 나와요. 얘는요. 이 분자는 극성 분자계요, 무극성 분자계요? 얘 완벽한 무극성 분자예요. 이런 일이 생겨버려요. 결합은 분명 극성 공유결합인데 더해보니까 빵인 거야. 분자는 무극성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0. 그래서 공유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을 하면서 분자는 더해서 빵이 나오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네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형이다. 더해보니 빵이다. 원래 하나하나에는 쌍극자 모멘트가 있어. 근데 전체적으로 더해보니 전체적으로는 0이 됐어. 이런 애들이 나타나요. 이해했습니까? 자, 같은 직선이더라도 얘는 좀 달라요. HCM 보세요. 이거 극성 공유결합입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입니까? 극성 공유결합 아니에요? 자, 근데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해보면 질소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죠. 자, 더해서 0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얘 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이거 극성 분자예요. 그러니까 더해서 0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가 바뀔 수 있어. 그럼 얘가 더해서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얘처럼 분자 구조가 완벽한 대칭 모양으로 생기면 더했을 때 보통 빵이 나와요. 근데 얘는 분자 구조가 지금 딱 봐도 비대칭이잖아요. 이러면 더했을 때 0이 안 나와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쟤는 무극성 분자지만 얘는 극성 분자예요.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이거 분명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분명 극성 공유결합. 자, 이 분자는 극성 분자계요, 무극성 분자계요? 저 무극성 분자예요. 직선형의 완벽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나오는.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따질 수가 있어야 돼요. 같은 직선이더라도 극성 분자가 되는 애가 있고 무극성 분자가 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뭘 보고 따져? 분자 모양을 보고 더해서 0이 될까 안 될까? 이걸로 따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죠? 자, 그러면 구분형 한번 볼래요? 이제 물 분자를 생각해 보면 물 분자 쌍극자 모멘트 이런 식이 돼요. 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아니, 힘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게 더해서 0이 나올 수가 있는 방향이에요? 이게 과연? 어떻게 더해도 이건 0이 나올 수가 없는 방향이잖아요. 그쵸? 구분형 분자는 100% 극성이에요. 무극성이 나올 수가 없는 완전 비대칭 모양이잖아, 애 자체가. 그러다 보니 구분형 분자는 무극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100% 극성 분자예요. 무조건 더했을 때 0이 안 돼요. 이해했어요? 삼각형은 어떨까요? 자, 이 왼쪽에 BF3 좀 보세요. 얘 분명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얘 쌍극자 모멘트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플로우린이 땡기잖아요? 이 분자 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똑같은 크기의 힘이 120, 120, 120으로 정확하게 끌어요. 상쇄돼요, 안 돼요? 돼요. 제 완벽한 무극성 분자예요. 분자 모양이 정삼각형이잖아요? 일단 이름에 정자가 붙어. 아니면 완벽한 대칭이야. 이러면 애가 더했을 때 0이 나와요. 원래는 이게 벡터합을 다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벡터합까지 할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분자 구조가 완벽한 대칭이거나 정머시기가 붙는 구조다? 그럼 상쇄가 돼요. 근데 얘는 쌍극자 모멘트를 따질 때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얘는 탄소 쪽으로 끌리고요. 아니 더해봐요. 이게 빵이 되나? 안 된다고요. 얘는 같은 삼각형이지만 뭐야? 극성 분자가 된단 말이죠. 실제로 얘는 정삼각형이 아니었죠? 아니
아주 약간 이등변이 되는 애였잖아요. 정확한 120이 아니었잖아. 이러면 상쇄가 안 돼요. 이해했습니까? 얘도요. 만약에 BF3가 아니라 이 중에 하나라도 딴 게 붙었다 막. 응? 하나라도 이런 게 붙었다. 이러면 얘도 극성 분자예요. 세 개가 똑같은 게 붙어서 똑같은 크기의 힘이 딱 120도로 작용해야 상쇄가 돼서 0이 되는 거지. 하나라도 딴 걸로 바뀌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네 번째 구조. 뿔은 어떨까요? 뿔. 요 암모니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암모니아 당연히 질소가 끓어요. 끌고 지금 이 상태죠. 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밑에서만 힘이 3개가 이렇게 산발이 모양으로 올라와요. 이게 더해서 0이 돼요? 뿔 자체는 더했을 때 0이 나올 수 있는 분자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삼각뿔형 100% 극성 분자예요. 삼각뿔은 무극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애초에 비대칭이잖아요. 얘가 생긴 게. 그죠? 그래서 뿔은 100% 극성. 그 다음 사면체는 이제 이놈. 얘네 분명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메테인 극성 분자겠니? 무극성 분자겠니? 극성일까요? 얘 정사면체죠. 완벽한 대칭 구조. 이 네 개는 완벽하게 상쇄가 돼요. 하여튼 이름 앞에 정사면체, 정삼각형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애들은 완벽한 무극성 분자가 된다고 보시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돼요, 쟤는. 근데 얘처럼 하나라도 뭐가 바뀌었어! 이제 이러면 대칭이 안 돼요. 이러면 상쇄가 안 나옵니다. 얘는 극성 분자예요. 그러니까 정사면체 같은 경우는 네 개가 똑같은 애로만 되어 있을 때 무극성 분자가 되고 하나라도 딴 게 붙어 있다. 이러면 극성 분자예요.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극성은 안에 공유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분자는 무극성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극성 분자냐 극성 공유결합이냐 무극성 분자냐 무극성 공유결합이냐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극성 이러면 이게 극성 분자라는 소리인지 극성 공유결합을 했다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겠죠?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럼 예를 들어 이놈을 주고 얘에 대해서 선지를 줘요. 자, 이 분자는 결합의 부분 전하가 존재한다. OX. 결합의 부분 전하가 있어요. 풀 막 결합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분자는 전하가 없는 거죠.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더하니까 빵이 되는 거죠. 이게 무극성 분자. 이해되죠? 아우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특징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이제 끝나요. 아, 잘하네. 잠깐 이제 교재로 갈까요? 나머지 부분은 쉬워서 밑줄 치면서 한번 볼 겁니다. 어디 갔니? 우리 74페이지에 전자점 찍는 거는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전자쌍 반발 이론이 75페이지에 나옵니다. 전자쌍 반발 이론 뭐 하는 거냐? 전자들은 서로 다 밀어내려고 한다. 최대한 멀어지려고 그런다. 이게 전자쌍 반발 이론이고요.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해서 전자쌍들은 이런 식으로 2개 있으면 180, 3개 있으면 120, 4개 있으면 104.5 이렇게 배치되려고 한다. 이게 비공유든 공유든 다 똑같다. 결국 서로 다 밀어내려고 그런다. 각도의 차이일 뿐. 그리고 반발력은 여기 보이시죠? 비공유가 제일 커. 그 다음이 공유와 비공유. 그리고 공유 길이가 제일 약해. 미는 힘은.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자 구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야. 이 뜻이고요. 결합각에 대한 거. 결합각은 항상 공유 사이의 각도만 따져요. 비공유 사이 각도는 안 따집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얘네는 중심원자 공유전자쌍수 개수를 이용해서 분자 구조를 그려놨는데 이게 좀 보기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린 5가지 분자 구조를 이용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되고 여기는 쭉 넘어가고 그리고 84페이지로 나오면 이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나와. 여러분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하고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다른 뜻이라는 거죠.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뭐예요? 극성 공유 결합이냐 무극성 공유 결합이냐 하나하나를 보는 거고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그래서 더해서 0이 되냐 안 되냐 이 소리예요. 분자가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를 묻는 거죠. 무극성 분자 얘는 전하를 띠지 않는 분자 보시면
극성 공유결합을 해도 분자는 무극성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극성 분자는 정말 분자 자체가 어디 갔어? 분자 자체가 완벽하게 전하를 0이 되지 않는 애들, 고르지 않은, 더해서 0이 안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이 극성 분자다라는 거를 길게 써놨어요. 이런 애들은 0이 안 되고 이런 애들은 0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86페이지로 가시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성질이 있는데, 정기적 성질 비교하기. 자, 일단 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에 비해 요게 뭐냐면 전기장에 넣었을 때, 이게 금속판이에요. 금속판 두 개를 이렇게 이렇게 마주보게 놓은 거예요. 마주보게 놓고 가운데에다가 분자를 쫙 푼 다음에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를 이렇게 전원을 연결하면 금속판 자체가 풀말을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풀말을 띈 금속판 사이에 분자를 쫙 넣었는데, 자, 극성 분자 넣었을 때 보세요. 전류를 딱 흘려주는 순간 분자의 플러스 극이 마이너스 쪽을, 마이너스 극이 플러스 쪽을 향하면서 얘네가 쫙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을 해요. 극성 분자들은. 만약에 물 분자 같은 거를 이제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플러스를 띠는 수소가 이쪽, 마이너스를 띠는 산소가 이런 식으로 일정한 모양으로 배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극성 분자 풀어줘요. 배열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얘네는 완벽한 중성인데 플러스 마이너스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 내에서 일정하게 배열했으면 극성 분자, 배열 안 했어 무극성 분자,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요거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물줄기 이렇게 쫄쫄쫄쫄 나오게 해놓고 풍선 같은 거 머리카락에 막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하면 물줄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거 초딩 때 안 합니까? 중학교 때인가? 안 해요? 얘가 머리카락에 풍선을 막 문지르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전하를 띠게 돼요. 대전되죠, 대전. 대전체를 물줄기에 가까이 하면 물줄기 이렇게 끌려오는 거 몰라요? 이게 왜 끌려와요? 여러분, 물 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갖고 있어요. 분자 내에. 내가 마이너스를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플러스 때문에 끌려와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어요. 그럼 밀려납니까 물이? 그래도 끌려와요. 왜? 이번엔 어떻게? 물에 마이너스를 띤 산소 때문에 플러스를 가까이 하든 마이너스를 가까이 하든 대전체는 다 끌려오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어요? 다 끌려와요. 근데 만약에 이게 물이 아니라 무극성이야. 끌려와 안 끌려와? 안 끌려와요. 아무 변화 없어요. 극성이면 끌려오고 무극성이면 안 끌려온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는 뭐냐면 요거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섞인다는 뜻인데, 여러분 왜 물과 기름이 안 섞이겠어요? 물과 기름이 안 섞이는 이유 뭐게요? 물이 극성 분자인 건 알잖아요. 기름이 뭐라는 얘기예요? 무극성이라는 소리예요. 극성은 잘 섞이고 무극성도 잘 섞이지만 극성, 무극성은 안 섞여요, 여러분. 그래서 옷에 기름이 묻으면 물빨래 하면 안 빠져요. 왜냐면 기름은 무극성이라 물에 녹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드라이 클리닝을 해요. 드라이 클리닝은 물로 빨지 않아요. 무극성 용매로 빤다고요. 그럼 무극성 용매니까 무극성인 기름이 거기에 잘 녹는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들끼리만 잘 녹아요, 얘네는. 그러면 이게 밑에가 지금 물이거든요? 위에가 헥세인이라, 내가 헥세인이 뭔지는 몰라도 제가 무슨 분자임을 알겠다. 무극성 분자임을 알겠다, 그죠? 극성 분자인 물하고 안 섞였으면 무극성이라는 소리잖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 뭐 한 건지 알아요? 이거 염화칼슘 맞죠? 탄산 염화구리네요. CuCl2. 자, 염화구리를 여기다 녹인 거예요. 염화구리는 극성이겠어요? 무극성이겠어요? 이게 따지기가 웃긴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염화구리는 분자가 아니에요. 저 이온결합 물질이라서 우리가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를 따질 때는 다 공유결합에서 따지는 거지 사실 이온결합에서 따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 염화구리가 극성 분자냐? 분자가 아닌데요? 하지만 극성이라는 걸 좀 큰 의미로 생각해보면, 전하를 띠는 게 극성이다의 의미로 생각해보면 얘는 너무 전하를 띠지 않아요? 명확하게 양이온, 음이온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넓은 의미로 봤을 땐 이온
이온결합 물질도 크게 보면 극성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하를 띠니까.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이 물에 잘 녹는 거예요. 물도 극성 분자. 쟤네도 전하를 띠고 있어서 극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온결합은 원래 물에 잘 녹아요. 대신 어디는 안 녹겠어요. 무극성에 안 녹아요. 제가 극성이니까. 그래서 이 염화구리가 색이 파란색인데 녹여보면 위층엔 안 녹고 지금 밑에만 녹은 거예요. 물층에만 녹은 거죠. 그 무극성엔 안 녹고. 근데 여기다가 지금 뭘 녹인 거냐면 아이오딘을 추가로 녹인 거예요. 누가 봐도 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너무 무극성 분자죠. 아이오딘은 무극성 분자고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녹였더니 어디에만 녹았어요? 무극성 층에만 녹은 거예요. 물에는 안 녹아요. 극성이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극성끼리만 녹이고 무극성끼리만 녹인다는 얘기예요. 극성과 무극성의 특징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뒤에 끓는 점도 해야 되는데 제가 끓는 점은 여긴 다음 주에 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여기 덜 채운 네모를 오늘 다는 못 채우겠네요. 밑에 부분은 다음 주에 추가로 하는 걸로 하고 6번까지만 일단 채워볼게요. 6번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고 지금부터 1, 2주기잖아요? 아니 너무 A는 누가 봐도 수소네, 그죠? 그리고 B, C, D는 이제 2주기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얘네들을 표현했는데 요 A가 B, C, D, E랑 결합을 할 거예요. 자, 중심 원자 여기는 안 써있지만 중심 원자는 한 개 기준으로 볼 겁니다. 무조건 두 개는 아니고 한 개. 여러분 얘가 B랑 결합을 하면 몇 개가 붙겠어요? B 하나에 A가. B 하나에 A가 몇 개 붙어야? 4개 붙어야 옥텟이 만족되죠? 그럼 이 B는 분자식, 그러니까 B에 A가 4개 붙으면 분자식을 어떻게 써야 돼요? B, A, 4로 써야겠죠. 이렇게 위에 전자점 그림을 보고 어떤 분자를 만들 건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BA4는 분자 구조가 무슨 모양이겠어요? 중심 원자 B 하나에 A 4개 붙어서 공유전자쌍만 4개 가지게 된 거잖아. 무슨 모양이에요? 정사면체가 되겠죠. 이걸 써보라는 거예요. 얘 생각해서. 얘는 정사면체겠구나. 그럼 정사면체라면 얘는 결합각이 몇 도가 나오겠니? 109.5도가 되겠지. 자, 이 분자는 극성 분자겠니? 무극성 분자겠니? 얘는 무극성 분자가 될 거예요. 왜? 똑같은 A만 4개 붙었으니 완벽한 정사면체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해되죠? 자, 이번엔 C에 A가 붙는 경우를 봅시다. C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에 A가 붙으면 몇 개가 붙겠어요? 3개 붙겠죠? 그럼 얘는 화학식이 CA3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그럼 얘는 대체 무슨 모양일 것이냐? A가 이렇게 3개 붙고 비공유가 하나 남은 형태일 거 아니에요? 분자 구조는 삼각뿔형이겠구나. 이렇게 짜져보라는 거죠. 그럼 뿌리니까 몇 도? 107도.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죠. 뿔은 무극성이 안 된다 그랬어요. 다음, 이번엔 D에 A를 붙일 거예요. 당연히 몇 개 붙어요? 2개 붙고 비공유 2개 남아요. 그러면 얘는 뭐 DA2, A2D. 사실은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꼭 양이온을 앞에 쓰고 음이온을 뒤에 써야 된다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공유 결합은 그런 순서가 반드시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DA2로 쓰셔도 되고 A2D로 쓰셔도 되고 공유 결합은 둘 다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는 이제 H2O 이렇게 쓰니까 A2D로 쓸게요. 근데 DA2라고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럼 얘는 무슨 모양이에요? 공유들의 비공유들 구분형이죠. 그럼 사이각이 104.5도겠구나. 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극성 분자죠. 구분형은 무극성이 없다. E에 A를 붙일 거예요. E. 자, E에 A가 가서 붙으면 몇 개나 붙겠냐? 하나 붙고 끝나는 거죠. 하나 붙고 비공유 3개 있는 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분자식을 쓰면 EA 뭐 혹은 AE 다 좋아요. 상관없어요. 순서는. 어쨌든 이렇게 하나씩 붙어있는 분자가 될 거예요. 그럼 무슨 구조예요? 선이죠. 이원자 분자니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직선 아니겠어요? 직선형, 선형 다 좋아요. 여러분 편한 대로 쓰시면 되고. 그럼 당연히 선이니까 180이고요. 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극성이죠. 양쪽에 이원자긴 한데 두 개가 다른 게 붙어서 지금 비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분자로는 극성 분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괜찮죠? 오. 그래서 여러분이 얘가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판단을 하시려면 일단 분자 구조를 그릴 줄을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생겼겠구나. 그럼 분자 구조를 그리려면 얘는 비공유 몇체 공유 몇체를 가지니 짝대기를 몇 개까지 그으면 되겠구나. 이거를 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